이번 시간은 23페이지예요. 제5절입니다. 부동산업의 표준산업 분류가 나오는데 얘는요 한 5년 정도 턴을 두고 가끔씩 묻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험이 어떻게 나오느냐 표만 보시면 돼요. 사실 표준산업 분류 체계가 도서관 자료를 보시면요 책이 이따만큼 두꺼워요. 우리나라 모든 산업을 다 집어넣거든. 그 중에서 아주 부분적으로 부동산업 있잖아요. 얘만 추려내어서 이제 표로 만든 건데 저는 이런 걸 왜 출제한지 모르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자, 일단 표를 보겠습니다. 먼저 표를 보시면 먼저 부동산업은 크게 두 가지죠. 자,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과 내려가서 관련 서비스입니다. 구분합니다. 자, 위에 거는 임대 공급업이죠. 임대 및 공급업. 아래쪽에는요, 관련 서비스입니다. 크게 두 가지. 보기 좋게, 얘가 뭡니까? 윗동네. 얘는요, 아랫동네.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 시험은 윗동네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2번, 3번, 4번, 얘가 정답이 되겠네. 아랫동네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2번, 3번, 4번 위에 거 하나 집어넣겠네. 뭔지 아시겠죠? 이런 문제가 가장 잘 나와. 그러니까 자 위에 건지 아래 건지 얘를 가려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윗동네부터 봅니다. 임대 공급업은 다시 두 가지. 자, 세 분류 보게 되면 첫 번째가 부동산 임대업, 임대 동그라미, 임대. 한 칸 내려가서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개발 동그라미, 공급 동그라미. 아, 그러니까 임대 개발 공급업이 임대 공급업이구나. 세분합니다. 임대업은 또 세 가지죠. 세 분류. 주거용 건물 임대업, 주거용 동그라미. 두 번째,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비주거용 동그라미. 세 번째, 기타 선생님들 기타 동그라미. 그러니까 임대업은 세 가지네. 이 기본서 23페이지예요. 자,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세 가지. 내려갑니다. 개발 공급은요. 다시 세 가지.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감 잡히죠? 그러니까 임대 공급은 항상 세 가지 뭐지?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세 가지로 각각 나뉘어지는구나. 틀만 잡으세요. 내려갑니다. 아랫동네 보시면 관련 서비스업인데 서비스업은 두 가지죠. 부동산 관리업, 관리 동그라미. 한 칸 내려가세요.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입니다. 중개 동그라미, 자문 동그라미, 감정평가 동그라미. 그러니까 서비스업은 관리, 중개, 자문, 감정평가 이렇게 구분되겠네. 다시 관리업은요. 주거용, 비주거인데 기타가 있어요? 없어요? 기타? 없죠. 네, 칸에다 적어줘. 자, 기타 X. 위에서는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가 들어갔는데 아래쪽으로는요. 기타가 있다 없다? 다 기타가 없어. 눈 씻고 봐도. 네. 그래서 아래쪽으로는 서비스는 기타가 없습니다. 기타가 들어가면 틀린 말이에요. 기타가 없다. 다음에 중개, 자문, 감정평가업은 세 분대 있죠. 자, 첫 번째가 중개 및 대리업. 두 번째, 투자 자문업. 투자 자문업 옆에다가 적어줍니다. 투자 금융 X 적어주고요. 투자 자문업은 있지, 투자 금융은 없어요. 금융사 들어가면 틀린 말입니다. 투자 금융 아니에요. 투자 자문업입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업, 분양 대행업이다. 이렇게 구분되더라. 자, 그래서, 자, 표로 보았는데요. 항상 윗동네, 아랫동네. 그래서 아랫동네에 속하지 않는 것, 하나, 둘, 셋, 넷, 틀린 거 집어넣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윗동네, 아랫동네를 잘 구분하자. 예. 특히 이제 아래쪽은요, 기타가 들어가면 안 돼요. 투자금융 들어가도 안 된다. 이런 정도가 과거에 잘 나오고 있는 실증입니다. 구분되시겠죠? 자, 구분했고요. 다음 페이지.
24페이지. 자, 드디어 제2장 부동산 개념. 여기서 한 문제가 잘 나와요. 자, 부동산 개념은 우리 시험은 어떻게 출제가 될까? 그러면 첫 시간 보았던 기출표를 봅니다. 기출표. 자, 기출표를 보시면 목차 2번이죠. 개념과 분류. 개념도 한 문제가 잘 나오고 분류도 한 문제가 잘 나옵니다. 첫 번째 까만 세모. 부동산 개념 종합 문제가 5회, 10회, 11회 때 2문제, 14회 때 초과시험 17, 22, 23, 27, 29, 30, 34 엄청 났죠. 몇 번? 13번요. 이러면 뭐지? A급이지. 그래서 부동산 개념은 오늘 설명 다 드립니다. 이것을 지문 1번, 2번, 3번, 4번, 5번 섞어서 어떤 문제? 종합 문제가 잘 나와요. 한 줄 내려서 복합 부동산 아주 옛날에 한번 나왔을 거예요. 다음에 정착물을 묻는 것이 17회, 25회, 33회 여기에 독립문제가 나왔고 준부동산 처음으로 작년 시험에 나왔습니다. 여기까지가 부동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출개념 보게 되면 바로 한눈에 보이잖아요. 얘는 전체를 공부하게 되면 종합문제가 13번 나왔다. 종합문제. 종합적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자, 책을 보시면 24페이지 있죠. 24페이지. 제1절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복합 개념은 아래 자, 그림 보이죠? 네모 3개. 법경기 나오네요. 법경기. 자, 예를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요 흐름은 강의 노트를 지금부터 볼게요. 강의 노트. 자, 부동산 개념입니다. 참고로 이 부동산을 영어로 리얼 이스테이트라고 불러요. 리얼 이스테이트.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리얼 이스테이트 첫 자만 따게 되면요. 리얼 이스테이트 RE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학자들은요. 대문자로 RE라고 약칭을 써요. RE. 이거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부동산 1, 2 다 안 쓸 거예요. 부동산에 되면 줄여서 RE. 리얼 이스테이트. RE가 됩니다. 부동산 개념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학에서의 부동산은 무슨 개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죠. 부동산하게 되면 바로 얘는요. 바로 아래 보니까 네모되어 있죠. 네모. 바로 복합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복합 개념.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가 뭐지? 법경기. 법률적 개념, 경제적 개념, 기술적 또는 물리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하니까 그래서 종합 응용과학입니다. 종합과학이자 응용과학입니다. 자, 법경기 하게 되면 특히 이 셋 중에서 법하고 경입니다. 이 두 가지는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형태가 없다. 무형. 무형적 측면이 되고요. 다음에 기술적인 측면은 땅이 보이고 건물이 보이겠죠. 이는 형태가 있다. 유형적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단어를 바꿔서 묻기도 하거든요. 예. 바뀐 단어 조심하시고요. 예를 들면 경제적 측면의 설명을 쭉 하면서 유형적 틀렸지.
하나만 싹 바꿔서 묻거든요. 바뀐 단어 조심하시고요. 자, 그래서 법경기 세 가지를 지금씩 하나씩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법률적 개념은 크게 두 가지예요. 크게 두 가지가 바로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 두 가지입니다. 협의와 광의 두 가지입니다. 자,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다. 이때 협의 부동산, 얘가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민법상 부동산입니다. 민법 제99조 1항에서는요, 협의의 부동산은 바로 네모두게 되어 있죠. 토지와 정착물입니다. 자, 토지와 정착물이 부동산이고요. 요거 빼고 나머지는 몽땅 뭐가 되겠지? 동산입니다. 동산. 민법상 개념입니다. 토지와 정착물입니다. 자, 광의 부동산은요, 앞에서 봤던 협의 요거에다가 또 네모되어 있습니까? 네모되어 있죠? 플러스 네모 준부동산입니다. 자, 전체를 봅니다. 법률적 개념은 크게 두 가지, 협의와 광의 두 가지인데 민법은 협의가 되고 토지와 정착물만, 여기에다가 준부산 포함되게 되면 광이다. 자, 틀을 잡으시면서 책을 봅니다. 책을 보시면 24페이지 나와 있죠. 자, 네모 3개. 첫 번째, 법경기 중에서 자, 법률적 개념은 동그라미 1번, 2번. 1번은요, 협의는 민법이 되고 땡땡 뭐지? 토지와 정착물이 되고. 2번 광의는요, 협의에다가 플러스 준부동산. 이렇게 틀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02번 내려가요. 24페이지 02번. 1번. 법률적 개념은 계속 반복됩니다. 1번. 협의와 강의로 구분하고 있는데 동그라미 2번. 협의는 민법에서 정한 개념으로서 즉 밑줄입니다. 민법 99조 1항에서는 부동산은 토지 및 정착물 밑줄 아니면 동산이 되고요. 그럼 3번요. 광의의 부동산은 협의에다가 준 부동산을 합한 것이다. 되시겠죠? 여기까지 보시면서 설명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자, 강의 노트 보시면 토지와 정착물이 협의다. 토지는 땅이니까 넘어갑니다. 다 아시잖아요. 자, 정착물을 보자. 정착물. 이때 정착물은요, 영어로 픽스처가 돼요. 정착물은 일단 자, 얘도 안 움직이고 고정이 되었죠. 자, 정착물 하게 되면요, 얘는 고정이 되었다. 고정물입니다. 이때 고정이 되었다면 종류가 두 가지인데요. 이때 고정은 다른 말로 계속적 고정과 일시적 고정이 있어요. 결론. 여기서 정착물은 오로지 계속적 고정만 의미하지 일시적인 고정은 X. 얘는요, 정착물이 아니에요. 정착물은 오로지 계속적 고정만 가리킵니다. 그러면 일시적이다. 얘는 정착물이 아니라고 했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임시로 심은 나무, 가식종의 수목입니다. 임시로 심은 나무. 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판잣집이 있죠. 판잣집도 판례는요, 정착물이 아니다. 일시적이다. 해체가 용이하죠. 또는 컨테이너 박스. 컨테이너 박스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자, 가족끼리 자, 시내 쇼핑을 가요.
그러면 주차장에 차 파킹하죠. 주차장이 있습니다. 자, 차를 주차장에 파킹시키려고 하니까 입구에 뭐가 있죠? 요거 컨테이너 박스. 여기다가 창문 열고 주차 티켓 받죠. 이때 요 컨테이너 박스는요, 이등이 용이하거든요. 역시 정착물이 아니다. 연결합니다. 항상 정착물은요, 계속적 고정만 가리킵니다. 우리 시험에서요, 정착물 하게 되면 바로 24페이지 맨 밑에 박스 보게 되면 동화면 1번과 2번이 있죠. 2번 보시면 판잣집, 가식 중에 수목, 뭐 등 또는 경작 소각물 이런 것들은 모두가 정착물이고 아니고 동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정착물이 있죠. 정착물 설명이 조금 뒷페이지 나요. 뒷페이지. 정착물 하게 되면 한 장 넘어갑니다. 27페이지 제2절 정착물, 토지 정착물입니다. 정착물은 뭐라고 했죠? 계속적 고정입니다. 계속적 고정. 따라서 정착물 하게 되면 목차 02번 내려가요. 1번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 이를 독립정착물이라고 한다. 독립정착물 밑줄. 독립정착물. 한 장 넘어가요. 28페이지. 목차 2번. 토지 일부로 취급한다. 밑줄 하세요. 종속정착물 밑줄. 두 가지네. 독립정착물과 종속정착물. 자, 적어볼까요? 계속적 고정인데 두 가지입니다. 독립정착물하고 다음에 종속정착물이다. 얘는요, 말 그대로 독립물로 본다. 독립된 물건, 독립물로 봅니다. 종속정착물은요, 토지의 일부로 본대요. 토지의 일부로 봅니다. 즉, 토지에 포함되어 버립니다. 비교합니다. 가장 쉽게 비교하는 건요, 등기 O, 등기 X입니다. 등기를 한다, 즉 공시를 하게 되면요, 독립물이래요. 독립정착물. 등기 안 해요. 등기 안 하면요, 독립물로 보지 않고 종속물, 토지 일부로 본대요. 예를 들어 볼게요. 땅이 있어요. 이 토지 위에다가 이렇게 주택을 지었습니다. 주택은 등기한다, 안 한다? 주택 등기하죠. 그러니까 뭐지? 독립물이죠. 독립정착물. 독립물입니다. 그런데 주택을 둘러싼 다음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지. 안 하니까 토지 일부로 보는 거예요. 종속물입니다. 앞에 대문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해요. 뭐지? 등기 안 하니까 종속정착물이고 토지에 포함시켜버리고 토지의 일부로 보는 거예요. 구분되시겠죠? 그러니까 계속적 고정도 두 가지가 있어. 공시를 하게 되면 독립물이 되고 독립정착물. 등기 안 해요. 공시를 하지 않게 되면 종속정착물이다. 토지의 일부로 보더라. 즉 토지에 포함시켜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부 다 했죠? 체크합니다. 27페이지. 자, 목차 1번요. 독립정착물은 다시 괄호 1번부터 4번까지죠. 자, 답이 나왔네. 얘는 뭐라고 했다? 등기하잖아. 공시가 필요해요. 1번 건물 등기하지. 2번 임목도요. 굵은 단어 등기되어 있죠. 등기하면 독립물입니다. 3번 수목은요. 굵은 단어이죠. 명인방법. 이것도 공시방법이죠. 예. 공시하게 되면 뭐지? 독립물이라. 4번 농작물은요. 첫 줄만 밑줄 하세요.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별개의 독립물로 취급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땅을 삽니다. 임야를 사요. 임야. 그런데 여기 농사를 짓고 있어요. 농사 짓고 있다. 예. 이때 농작물은요.
함부로 못합니다. 이런 농사 다 끝날 때까지는 자, 독립물이 인정되기 때문에 함부로 못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농작물도 자, 별개의 독립정착물, 독립물로 취급됩니다. 다음 페이지. 목차 2번, 토지 일부로 취급되어 종속정착물. 얘는 뭐라고 했지? 공시 안 하죠. 등기 안 하죠. 따라서 1번, 보통 밑줄 하세요. 교량, 돌담, 국어, 밑줄. 단어 3개만요. 국어는 도랑이죠. 국어는 등기 안 하잖아요. 끝에 보시면 또 밑줄 하세요. 나무나 다년생 식물 밑줄. 이런 것도 등기 안 한다. 공시 안 하게 되면요. 무엇으로? 바로 종속정착물로 토지의 일부로 취급됩니다. 구분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봅니다. 정착물은 두 가지야. 개수적 고정인데 독립물과 종속물이다. 등기한다, 안 한다. 여기까지만 종류만 구분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서 계속 책을 봅니다. 책을 보시면요. 28페이지. 03번 내려가요. 정착물의 구분 기준. 거기 4가지 있죠. 목차 2번 보시면요. 그래 1번부터 4번까지요. 1번, 물건의 부착 방법. 그래 2번, 조화, 적응의 정도. 3번, 설치 의도. 4번, 거래 당사자의 관계. 요 내용은요. 자, 중복 설명은 안 할게요. 제가 요 과정, 요 4가지는 1월달, 2월달 첫 기본 과정, 기초 과정 설명을 다 드렸거든요. 이거 참고하시고 일단 이번 과정은 결과만 보겠습니다. 자, 목차 4번까지 중에서 거래 4번 보게 되면 거래 당사자의 관계 중에서 동안 1번 있죠. 임대인의 정착물과 임차인 정착물의 관계. 얘가 잘 묻죠. 첫 줄 밑줄입니다.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은 첫 줄 맨 끝에 보시면 동산으로 본다. 동산 밑줄. 반복합니다.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 즉 선반, 진열대, 인테리어 있죠. 얘는요. 기한 끝나면 다 치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착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죠? 임차인의 정착물은 정착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동산으로 본다. 요거 집중하시고요. 자, 정착물 구분 기준 보았고 정착물은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마치겠고요. 자, 그래서 자, 협의 끝났습니다. 협의는 민법상 부동산인데 꼭 유의합니다. 민법상 부동산은 뭐하고 뭐 협의를 가리키면서 토지와 정착물이다. 반면에 부동산 학에서 부동산은요. 뭐지? 복합 개념의 부동산. 뭐지? 법, 경, 를 모두 포함합니다. 민법하고 학교는요. 범위가 달라요. 민법은 가장 좁게 보고 있고 학교는요. 다 포함하기 때문에 가장 넓게 보고 있습니다. 개념부터 달라집니다. 자, 협의 보았고요. 다음에 두 번째, 광의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은요. 협의에다가 뭐만 되어 있다? 준부동산. 준부동산. 그러면 준부동산이 우리 교재는요. 30페이지죠. 30페이지. 30페이지 보시면 준부동산 나옵니다. 준부동산.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준부동산. 일단 교재부터 체크할까요? 준부동산 30페이지입니다. 01번 개념. 세 줄 있죠. 준부동산은 두 번째 줄 밑줄 하세요. 등기, 등록으로 공시하고 있는 특정한 동산 또는 동산과 부동산의 집합 밑줄 하시고요. 포인트가 뭐죠? 등기나 등록을 하더라. 목차 2번요. 특징은요. 첫 줄. 준부동산은 밑줄입니다. 감정평가 대상 밑줄. 저당권의 목적물 밑줄. 중개 대상 밑줄. 박스 보게 되면요. 종료 되어 있죠. 종료. 자, 1번 모두 밑줄입니다.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20톤 이상, 항공기, 공장재단, 광업재단, 광업권, 어권 모두 얘를 밑줄 하시고요. 정리했으니까 칠판에 옮겨봅니다. 강의 노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협의에다가 좋은 것을 합친 것이 광의부동산인데요. 이때 부동산 앞에 준자가 붙게 되면 부동산은 아닌데 부동산에 준해서 취급된대요. 이것을 처럼으로 해석하자.
부산처럼 찍었던 것이 바로 준부동산입니다. 그래서 강의노트 보시면 설명이 있죠. 얘는요, 1번. 종류를 보게 되면 다은설게요. 자동차, 건설기계, 줄이면 중기가 돼, 중기. 선박, 20톤급 이상이죠. 항공기, 또는 임목, 또는 광업재단, 또는 공장재단, 등등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준부동산이다. 부동산처럼 취급 안 돼요. 보통 자동차는 등록증이 있죠. 그래서 주로 등록하더라. 선박은 20톤 넘어가면 등기하죠. 주로 이제 등기나 등록입니다. 등기나 등록의 공시 방법을 취하니까 부동산처럼 취급됩니다. 세 번째, 이러한 준부동산은 결국 등기 등록하게 되면 주로 저당의 목적물이에요. 저당 설정할 수 가능하죠.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부동산처럼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고요. 다음에 감정평가, 평가 가능하죠. 평가의 대상이 돼요. 중개할 수 있죠. 중개 대상이 된다. 부동산처럼 저당 잡히고 평가하고 중개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중개법 첫 시간 보게 되면요, 중개 대상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중개 대상은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셨죠? 암기법 아시죠? 토, 건, 입, 광공에서 토지, 건물에서 임목, 광업, 공장재단에서 토, 건, 입, 광공 이렇게 암기했을 거예요. 토건, 입광공, 중개 대상인데요. 이때 토지 건물이 뭡니까? 위에 거. 협의가 되고요. 다음에 입광공. 입광공 나왔죠? 임목, 광산, 공장, 입광공. 무슨 부동산? 준부동산까지도 중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중개는요, 입광공만 되지 자동차, 전기, 선박, 항공기는 중개 대상이 안 돼요. 중개 못합니다. 그래서 준부동산의 일부만이 중개 가능합니다. 토건, 입광공 여기까지 됐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준부동산입니다. 준부동산. 자, 하늘을 봅니다. 법률적 개념은 크게 두 가지. 협의와 강의. 협의는 민법상 부동산. 여기다가 준부동산을 포함시키게 되면 넓은 의미 광의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법률적 개념입니다. 다음에 복합 개념. 법경기 중에서 경 넘어가요. 경제적 개념. 얘는요, 교재 앞쪽으로 보세요. 25페이지. 25페이지. 첫 줄, 목차 2번요. 경제적 개념은 동그라미 1번과 2번이 있죠. 동그라미 2번 보시면서 단어 4개, 5개 밑줄하세요. 자, 기업,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만 밑줄. 요것만 떠올리세요. 자, 자산 또는 자본, 소비재, 생산 요소,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가 경제적 개념이 되고, 다음에 기술적 개념은 형태가 있더라. 3번 볼게요. 교책을 보시면 기술적 개념은 동그라미 1번과 2번 있죠. 2번 보시면서 단어 4개만 밑줄 하세요. 기억, 자연, 니은, 공간, 위치, 환경, 밑줄. 이런 것들이 모두가 기술적 개념입니다. 적어볼까요? 공간, 자연, 위치, 환경. 기술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이 단어만 가려내면 됩니다. 얘를요, 위에 집어넣거든요. 다음에 얘를 또 집어넣거든.
바꿔서 물어요. 예. 그래서 이런 포함관계만 잘 가려내면 됩니다. 그러면 경제적 개념하게 되면 구분되시겠죠? 단어의 모든 공통점 위주로 시어자가 들어가더라. 맞죠? 자산, 소비재, 생산요소, 상품주로 시어자가 들어가더라. 한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러니까 경제적 개념. 그러면 우리 시험은요. 다음 중에서 경제적 개념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2번, 3번, 4번 틀린 답 환경, 시어자가 없습니다. 또 틀린 것은 정답, 공장재단 시어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어를 섞어서 마구마구 묶거든요. 절대 어려운 지문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자 시어자가 들어간다. 경제적 개념, 공간, 자연, 위치, 환경, 기술적 개념, 협의와 광의, 준부동산 여기까지 한눈에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부동산의 복합개념입니다. 법, 경기 전체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뭐지? 1번, 2번, 3번, 4번, 5번 종합문제. 섞어서 몇 번 나왔다? 10시험은요. 종합문제. 그리고 기출표로 오게 되면 정착물로 묻는 것도 보시면 3번 나왔어요. 준부동산 얘기잖아요. 얘는요, 처음으로 작년 시험에 나왔고, 단어를 보게 되면 전부 다 분석이 되거든요. 가장 많은 것이 전체 종합문제를 많이 묻고 있다, 종합문제. 자, 그러면 우리 책을 보시면 설명 다 끝났고요. 31페이지. 31페이지. 제4절. 복합부동산. 복합부동산. 얘를 공부하자. 얘가 뭐냐? 그러면 밑줄하고 설명드릴게요. 복합부산은요, 01번 개념 보시면요, 동그라미 1번과 2번이 있죠. 1번 보게 되면 복합부산이란, 자, 끝에 문장 밑줄하세요. 토지와 건물이 결합 밑줄. 토지와 건물이 결합되면 복합부동산. 02번 내려가요. 특징. 특징은요, 1번, 2번이 있죠. 1번 봅니다. 자, 토지와 정착물에 불가분 관계 있는 복합부산은 감정평가에서 밑줄입니다. 일괄평가 밑줄. 한 줄 내려가서 거래사례 비교법 밑줄. 이런 것들이 포인트인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강의 노트 봅니다. 자, 강의 노트 맨 밑에 보시면 3개 묶여져 있죠. 이렇게. 복합 개념의 부동산. 다음에 복합 부동산. 다음에 복합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책에는요, 31페이지에 얘만 나왔잖아. 얘만. 근데 전부 다 비교합니다. 한눈에. 세 단의 공통점이 뭐죠? 복합자가 들어가요. 복합자. 복합자가 들어가요. 그런데 의미가 달라집니다. 먼저 복합 개념 부산은 여기서 법, 경기, 법률적 개념,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 즉, 이 자체가 뭐지? 학에서의 부동산 개념입니다. 부동산 개념. 법, 경기. 다음에 복합 부동산은요, 토지하고 건물이 결합되었다. 토지와 건물입니다. 결합된 게 복합 부동산. 그러면 그림이 쉽죠? 이거예요. 토지가 있어요. 위에 건물이 있어요. 토지에 건물 지었다. 토지와 건물이 결합되었죠. 얘가 무슨 부동산? 복합 부동산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험은 자꾸 바꿔서 물어. 얘만 안 속으면 돼요. 가장 기본적인 대로 속아요. 깜빡 넘어갑니다.
법경기 해놓고 복합부동산 틀린 말입니다. 개념자가 빠졌잖아. 복합개념의 부동산. 토지와 건물 결합했다 해놓고 복합개념 틀린 말입니다. 예. 바뀌었느라 절대 속지 마세요. 다음에 화살표 되어 있죠. 화살표. 그림 봅니다. 토지와 건물이 결합되었다. 복합부동산이잖아. 그냥 여러분이 여기서 산다고 가정해요. 우리 집이 있어. 우리 집이. 예. 토지 위에 단독주택이 있어요. 땅값 얼마? 3억. 주택가격 얼마? 2억이다. 합 얼마? 5억이죠. 얘를 팔려고 합니다. 복합부동산. 얘를 팔 적에 토지 따로 3억, 건물 따로 2억, 따로 팝니까? 한꺼번에 묶어서 팝니까? 한꺼번에 묶어서 5억에 팔지. 얘가 뭡니까? 묶어서 일괄해서 일괄평가입니다. 일괄평가. 그럼 어떨 때 일괄평가합니까? 얘는요 서로 복합부동산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유가 앞에 나와 있지. 옆에 나와 있죠. 첫 번째,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일체로 거래되겠지. 토지와 건물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이 있어요. 또 뗄래 뗄 수가 없으니까 뭐지? 두 번째, 용도상 뗄래 뗄 수가 없다.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일괄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복합부동산은 무슨 평가? 일괄평가. 한꺼번에 묶었어. 책에서는 밑장이 되어 있죠. 일괄평가대 3방식 중에서 무슨 법이다? 거래사례비교법.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합니다. 얘는 무슨 말이죠? 시장성.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로 뭡니까? 단독 주택도 있지만 아파트도 마찬가지지. 아파트도 땅 위에 아파트가 있잖아. 복합부동산. 그럼 아파트 그렇게 하니까 시장마다 시세가 다 달라지겠지. 무슨 법?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지. 다시 복합부동산은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틀린 말입니다. 원가법 아니에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합니다. 여기까지도 출제가 되었어요. 다음에 복합건물입니다. 복합건물은요, 여러분 늘 듣잖아. 뭐지? 두상복합건물이다. 두상복합건물. 그러니까 복합건물입니다. 건물. 그러니까 건물이 하나 있는데 4층 건물인데요. 1층은 상가로 임대하고요. 2층은요, 주거용 원룸으로 임대하고, 3층은요, 투룸이 있다. 역시 주거용. 4층은요, 소유자가 직접 산대요. 역시 주거용입니다. 얘가 뭡니까? 두상 복합 건물이지. 쉬운 말로 뭡니까? 상가주택. 예. 건물은 하나인데요, 용도가 두 개서 섞여 있습니다. 얘가 바로 복합 건물입니다. 얘도 화살표 되어 있죠. 화살표. 가로평가. 그럼 잘 보세요. 두상 복합 건물이 있다. 상가주택. 1층은 뭡니까? 상가. 원룸, 투룸, 소유자가 살아. 주거용. 그러면 이것 보니까 용도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 달라요. 몇 층이 최고 비싸지? 1층이 최고 비싸겠지. 상가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용도가 다르니까, 용도가 다르면요, 가치가 같아진다, 달라진다? 달라집니다. 가치가 다른 부분입니다. 이런요, 일괄평가하면 큰일 납니다. 한 방에. 한꺼번에 하는 거 뭐지? 따로 구분해서 평가한다. 구분평가예요. 구분해서 평가한다. 항상 한 개 물건이더라도 이렇게 용도가 달라요. 가치가 달라요. 어떻게? 따로 구분해서 평가합니다. 하나의 물건도 용도가 다르다, 가치가 다르면요, 구분해서 평가합니다. 여기까지. 우리 책은 얘만 나왔지만 31페이지에서
근데 전체를 한꺼번에 비교해야지 명확한 체계가 잡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부산 개념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이 있지. 예. 여러분들이 기출표를 보게 되면 여기서 자 정착물을 묻거나 아니면 복합부산을 묻는다라든지 개별이 다도 물었지만 가장 많은 주제가 뭐지? 전체를 종합해서 종합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출 지문 확인하고 쉴게요. 지문 연습합니다. 자, 오늘 기출 문제 볼까요? 세 번째 페이지 기출 지문. 5번부터 11번까지 볼게요. 모두가 기출 문장입니다. 자, 5번 지문요, 5번. 이제 문제가 좀 보일 거예요. 5번은 끝에 보니까 많이 났네. 1회, 11회, 27회. 문제 봅니다. 토지와 건물의 결합된 상태는 무슨 부동산? 복합부동산. 복합부동산. 6번. 협의의 분할선은 민법상 개념 맞네요. 민법 제99조 1항에서는 괄호를 말한다. 뭐죠? 토지 및 정착물이죠. 토지 및 정착물. 계속해서 협의를 포함한 공시수단 갖춘 독립된 거래 객체로 인정이 된다. 여기까지가 뭘 말하죠? 공시수단 갖추게 되면 이거죠. 등기 등록을 갖춘. 이거 바로 갖춘 것이 무슨 부동산? 준부동산. 합하게 되면 광의입니다. 광의. 합하게 되면 광의 부동산. 광의가 돼요. 7번. 15의 초하심입니다.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와 정착물이다. 맞죠? 민법. 맞습니다. 임차인의 정착물은 부동산으로서 간주되는 것이 원칙이다. 됩니까? 안 됩니까? 임차인의 정착물은 정착물이 아니라고 했죠. 따라서 부동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틀렸죠? 동산으로 인정하죠. 임차인의 정착물은 정착물이 아니다. X. 8번 15회 때 지문입니다. 정착물은 계속하여 계속 동그라미. 요것이. 예? 계속적 고정입니다. 계속하여. 계속하여 토지에 부착되어 있지 않다고 하도 바로 틀렸죠. 계속되어 부착되어 있어야겠죠. 예, 계속적 고정. 부착되어 있으면서 사회 경제면에서 인정된 독립된 물건이다 해서 틀렸습니다. X. 9번 지문요. 토지에 정착되어 있지만 즉 계속적 고정이죠. 경작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나 단연생식물은 재판 볼까요? 나무나 단식물은 등기 안 하잖아. 재판 보세요. 재판. 등기 안 하잖아요. 안 하면 뭐지? 종속 정착물. 정착물은 맞습니다. 다만 정착물로 간주되죠. 간주됩니다. 간주됨으로. 그러면 중개 대상도 된다 그죠? 중개 대상도 된다 그죠? 그래서 둘 다 간주되고 된다.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X. 10번. 엄청 많네요. 17회, 23회, 27회, 30회, 34회. 뻑하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네요. 경제적 개념은 시어자가 들어가 생산요소, 자산, 자본, 소비재 맞죠? 공장재단 틀렸다 뭐? 기술적 개념. 공장 틀렸죠? 공장은 뭐지? 요거 준부동산 이거예요. 얘는 뭐지? 준부동산. 무슨 개념? 법률적. 법률적 개념. 공장 틀렸고요. 환경 위치는요. 요것이. 환경 위치 뭐지? 기술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공장 틀렸고 환경 위치 틀렸습니다. X. 11번. 부동산 소유권은 여러 가지 물권을 합친 권리로서 소멸시 대상은 아니다. 이 문장은 책에 안 나와요. 다시 말하면 민법적인 내용인데요. 그래도 출전되었습니다. 기출문장이네요. 자, 봅니다. 소유권은 여러 가지 물권을 합친 권리. 얘가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민법 공부하시면 물권법 공부하셨죠? 물권. 몇 개? 8개. 볼까요? 소유권, 점유권,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영유물권, 그 다음에 질권, 유치권, 저당권, 담보물권. 몇 개? 8개. 그럼 뭡니까?
이 8개 물건은요, 소유권, 점유권 등등의 물건들은 전부 다 합친 권리가 아니고 독립된, 따로따로 합친 틀었습니다. 소유권 따로, 점유권 따로, 지상권 따로, 저당권 따로 해서 합친 권리가 아니고요, 독립된 권리, 합친 틀었습니다. 이런 문장은 찾기가 어려워요. 다음 문장, 소유권은 소멸시효 대상은 아니다. 소유권은요, 영구원하죠. 내가 팔지 않는 한, 즉 항구성이 있죠. 그러니까 소멸시효 대상은 아니다. 뒤에 건 맞습니다. 합친 권리 틀었습니다. 독립된 권리 X. 여기까지가 부동산 개념과 관련된 기출문장을 충분히 연습을 했습니다. 자, 개념은 마치겠고요. 한번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은요, 부동산 분류로 넘어갑니다. 쉬겠습니다.